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주말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 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5월 17일 금요일 장 마감 복귀와 다음 주를 간략히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야간 선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독특한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다우를 추종하는 것도 아니고 나스닥을 추종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는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나마 좀 비슷하게 갔던 거는 MSCI 한국 ETF와 항생을 좀 합치면 뭐 비슷한 움직임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 야간 선물 흐름이었고요. 그다음에 동시간대에 항생 지수, 항생 선물 지수를 보시면 이렇게 그 시간대에 같이 항생과 함께 올라갔던 모습. 이 시간에는 나스닥이 올라가지 않았죠. 물론 옵션 만기를 어, 이어서 이따가 뭐 장후에 약간 떨어질 것을 뭐 먼저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모습일지 모르지만, 야간 선물이라는 게 지금 현재 HTS 상에서 우리는 수급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약간 미지의 어둠의 장 같은 느낌인데 세력성 움직임이 강하죠. 특히나 유럽계 세력들이 판을 치는 그런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추정하기로는. 그래서 약간 독특한 움직임이 많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뭐 간혹 가다가. 그래서 보통은 그날 낮에 우리 증시가 좀 혼자서 과도한 모습을 보인 날에, 그날 야간에도 좀 혼자서 별개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후반부, 이제 미국 증시의 후반부로 갈수록 나스닥의 어떤 움직임을 추종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나스닥은 약보합으로 끝났고 우리는 강세로 끝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죠. 그래서 일단은 요약하자면 야간 선물은 강했다, 우리만 강했다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옵션 만기일이 일단 종료가 됐는데, 이제 종가 전에 흔들었다가 꼬리를 빠르게 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위쪽으로 보통 설계가 돼 있던 이번 옵션 만기이다 보니까 크게 마지막까지 밀어내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고요. 중간에 이제 양쪽 사이드 좀 흔들기 위해서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정도로 끝이 난 것으로 보이고요. 기간 조정에 결국에는 그친 거죠. 최근에 이틀이 상승 달려놓고 나스닥 이제 고가 돌파해놓고 신고가 내놓고 이제 이틀 동안 위아래 꼬리를 다는 기간 조정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야간 선물도 꽤나 372.90으로 0.4%대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일요일에 특별한 일이 없다면 이제 월요일에는 일단 하락 마지노선이 방어가 되면서 갭 상승 출발을 하겠죠. 하락 마지노선 방어라는 거는 여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당 빗각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요 자리요. 자, 여기서 올라오는 빗각 정도를 사실 이탈은 하고 끝났는데 되게 그 자리에서 시작할 것 같아요. 딱 야간 선물 위치가 마침 이제 딱 그 빗각 선상에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도 저 구간에서 매물 싸움을 하다가 또 밀리면은 또 음봉이 보게 돼 있는데, 이게 뭐 그러면 7음봉이 되거든요, 연속으로. 야, 설마 연속 7음봉을 보여줄까 싶기도 한데, 뭐 불가능한 건 또 아니죠. 잘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서 갭 상승을 보인 다음에 또 연속 7음봉으로 내려오느냐, 아니면 빗각 추세대를 다시 살려서 그 위쪽으로 집어넣느냐, 예, 그 기로에 서서 위클리 옵션 만기일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그래서 위클리 옵션, 오늘 달러 선물 만기기도 합니다. 월요일에는. 그래서 그 달러 선물 만기와 위클리 옵션 만기를 맞아서 해당 수급에 영향을 받으면서 월요일 장이 흘러갈 거고요. 7음봉이 나올 수 있음에도 준비를 하시고, 또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현재의 흐름을 계속 추세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도 있음을 둘 다 가능함을 일단은 확인한 다음에 수급에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박스장일 확률이 저는 높아 보이긴 해요. 뭐 특별한 일이 없다면 박스장으로 쉬어간 다음에 뭐 미국 증시의 조정을 기다리는 뭐 그런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서 우리 월요일 장을 같이 이제 풀어 가보도록 하고요.
현재까지 이제 수급을 놓고 본다면은 위클리 옵션 만기 같은 경우에는 위클리 옵션 수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과 개인이 상방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금융 투자가 외국인과 개인이 콜 옵션 매수를 하는 것에 대항하여 콜 매도 포지션을 벌써 좀 많이 해놓긴 했어요. 그래서 풋 매도보다 콜 매도가 많은 상태, 그래서 상방을 방어하지 않겠나, 뭐 요 정도 보여주지만 위클리 옵션이라는 게 이제 기간이 짧은 특성상 만기 날에 거의 큰 결정을 짓는다는 것. 그래서 만기 수급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판단하셔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기로에 서 있는 변곡 구간이죠. 여기서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랑 다르게 올라서 멈춰 있는 구간, 올라서 갭 띄우고 음봉, 갭 띄우고 음봉 나오는 구간, 그리고 중요한 추세 빗각에 걸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물음표예요. 그죠? 여기서는 올라간다, 여기는 내려간다, 이렇게 어느 정도 그 무게를 두고 매매를 할 수 있었다면 여기 구간에서는 물음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당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수급이 뭔지를 판단해서 그걸 따라가야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5월 22일까지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인데요. 얼마 남지 않았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 그리고 이날은 FOMC 의사록 공개까지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때까지 아마 긴장을 하면서 움직일지도 모르겠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이제 한동안 이제 실적 발표에 이제 뭐 그 늪에서 좀 벗어났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아마 좀 긴장하는 그런 움직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또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퀄테스트 결과 발표가 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여부에 주목하면서 좀 긴장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것이 HLB죠. 금요일에 깜짝 놀랐습니다. HLB가 점화 한가, 그리고 HLB의 모든 시리즈 종목이 종가상 하한가로 끝이 났죠. FDA 승인 불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리즈 올 하한가, HLB 제약, HLB 생명, 파나진, 이노베이션까지 싹 다 하한가에 들어가는 모습 나타났는데 제가 이제 방송에서는 좀 많이 경고를 드리긴 했어요. 사실 이런 것들은 개인 투자자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최종 엑시트를 잘 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이런 식으로 이제 랠리를 보였을 때도 마찬가지 입장을 말씀드렸죠. 개인 투자자는 어떤 큰 파동, 큰 흐름이 잡힌 종목에서 결국에는 손실을 보는데 그 이유가 처음에는 좀 경계하면서 소액 투자를 하다가 처음에는 소액으로 접근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고점에 거래 터질 때부터 확신을 한 채 여기다가 비중을 들어가고, 그죠? 마지막으로 엑시트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굉장히 어떤 뭐 예를 들어 포털 사이트 게시판 이런 거 보면은 여기서는 굉장히 지금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뭐 한 20만 원을 간다든가 뭐 100만 원 가자 한다든가 뭐 그런 이야기들에 현혹돼 가지고 여기다 비중을 높여서 최종 엑시트를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큰 파동을 만들어서 뭐 이거를 이 주주들은 수익이 엄청나게 났을 종목에도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 보면은 개인 투자들은 이것 때문에 가장 고생을 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지금도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로 큰 수익을 챙겨서 떠난 사람들보다는 그것 때문에 더 큰 고생길에 접어든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항상 최종적으로 엑시트에 너무 큰 욕심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전력이 있는 종목이잖아요. 특히나 과거에 이 상승, 큰 상승 상태를 끝까지 유지를 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 물론 지금 2010년대 이후로는 천천히 우상향을 하고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하지만 이 개인들이 이겨낼 수 있는 시간들이 아니거든요. 요 시간들이 특히나 이럴 때는 뭐 여기서도 이 후반부에 점화한가를 보고 내려왔을 때 막 이럴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기간을 인내하기가 참 어렵고, 또 마지막에 막바지에 투매를 발생시키면서 개인들을 또 그 투매의 바닥 끝에서 손절시키게 만드는 그런 약간 악질 세력이 들어가 있는 그런 종목들, 전력이 있는 종목들은 특히나 이런 오버를 보이고 오버슈팅을 보이고 난 그 다음에 특히나 일정을 앞둘 때는 조심하자, 뭐 이런 입장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깜짝 놀랐습니다. 하한가로. 그리고 코스닥이 딱 그 시간에 10포인트 정도 내려왔죠. 그래서 HLB 시리즈의 코스닥 영향력은 이제 10포인트 정도, 현재 기준, 그 현재 가격대 기준으로는 그 정도 보인다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또 코스닥의 875 저항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875 저항까지
보시면 코스닥은 계속 지금 875에 대한 내용을 올해 내내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875를 뚫어야 간다. 875를 뚫어야 간다. 875가 막힌다. 875 돌파하는지 보자. 뭐 이런 내용들을 계속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좀 코스닥에서 오늘은 조금 봐줘야 될 게 이 베이시스입니다. 코스닥 150 베이시스인데요. 자, 요걸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오늘 금요일에 코스닥 베이시스가 코스닥 선물, 코스닥 150 선물 베이시스가 24.28 백어데이션으로 끝났습니다. 마이너스 24점. 이걸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자, 좀 크게 보시면은 평소에 지금 최근에 보시면 베이시스가 어때요? 양의 값을 가지고 있었죠. 대부분 양의 값을 가지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24.28로 끝났습니다. 이 주인공은 HLB죠. 갑자기 큰 백어데이션 발생. 갑자기 큰 백어데이션 발생한 갑자기의 대상은 HLB였고요. 정상 이론 배시 3.8에서 마이너스 24.28까지 괴리도가 더 벌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큰 백어데이션이 발생을 일단 했는데, 물론 이 백어데이션이 발생을 했다고 해서 코스닥은 뭐 반드시 내려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시면 코스닥 선물의 특징이에요. 코스닥 선물은 코스피에 비해서 호가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거래도 약해서 거래가 없는 건 아니고 충분히 거래가 되는 정도지만 상대적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약해서 변동성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5 정도까지의 이제 큰 백어데이션은 자주 발생해요. 자주 발생하는 편이고 그래서 그 정도는 이제 딛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코스닥이 한 요런 정도 구간에서는 한 마이너스 10 전후는 좀 찍히면서 올라갔어요. 여기까지. 요 구간에서는. 근데 이제 마이너스 20 이상이 커지게 되면은 그 정도의 지나친 백어데이션은 이제 몇 차례 이렇게 자주 나오진 않는데, 그런 지점이 이제 여러 번 발생한 지점에서부터는 2주 이상의 하락장으로 이어진 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여기 구간을 얘기를 하는 건데, 최근에는요, 올해 들어서는 여기 구간, 그리고 지금 이때 이후로 처음으로 20 이상을 찍은 거예요. 이때가 마이너스 24니까. 그리고 전에는 20을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자, 자료를 보면은 요렇게, 요게 연말과 연초쯤이에요. 27 마이너스 27.48을 찍었을 때가 12월 21일, 그 다음에 12월 28일에 코스닥 150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25.36을 찍었습니다. 그 당시가 이제 여기 고가 1월달에 큰 하락장이 나오기 이전에 한 요쯤 움직임, 여기 요쯤 부근입니다. 그래서 큰 하락을 준비하기 전 단계에서 마이너스 20 이상을 두 번 정도 찍은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여기서는 그 정도까지 확대되지는 않았습니다. 10포인트대의 백어데이션은 여기서도 많이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금요일에 오랜만에 HLB 영향으로 마이너스 24를 찍었다라는 거 일단은 팩트로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일단 갑자기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HLB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베이시스 변화를 좀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HLB가 다음 날도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점이 선물에 갑자기 반영돼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HLB가 진정되는 시점 기준으로 그 시점까지 해서 베이시스가 정상으로 돌아온다면 괜찮습니다. 이거는 HLB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HLB가 하한가 랠리를, 물론 뭐 다음날도 하한가를 갈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락하는 과정에 랠리를 어느 정도 이제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베이시스가 음액값에서 돌아오지 않는다면은 하방 추세가 터질 가능성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20포인트가 넘었던 시절을 유지를 한다 하면은 하방 추세가 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특정 사건이 발생을 해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멈출 때 흐름과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이냐, 아니면 요것 때문에 다른 종목들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투심 악화까지 만들어지면서 추세가 떨어지느냐. 결국에는 지금은 부담스럽다는 거. 결국엔 875를 코스닥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코스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배팅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금요일은 어쨌든 시장이 우리 이제 코스닥에서 이제 선물로 넘어올게요. 금요일에는 어쨌든 시장이 꾹꾹 눌러서 하락하는 날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하락했습니다. 제가 금요일에 이제 파생반에서 언급드리기로는 어떻게 했죠? 제가 요 직전 영상에 이제 파생반에서 이야기 나눴던 것들을 가지고 이제 금요일에 라이브 방송을 잘라가지고 올려드린 거 있죠? 예, 그거를 보시고 제가 숫자를 판단하고 장세를 판단하는 어느 정도의 그 판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은 언급을 드렸어요. 예, 수급을 확인하고 당일에 제가 생각한 저항대를 넘어가지 못하니까 그러면 판단을 어떻게 해요? 중요했던 시가에서 받아 올렸잖아요. 이 받아 올린 자리를 이탈하면 오늘 갭을 다 메우러 갈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어차피 갭이 발생을 했던 거기 때문에. 자, 갭이 발생하는 지점이 371.5나 8 요 정도 부근이었죠. 그래서 여기 오늘 이 시가를 못 지키면, 그리고 저항대를 넘어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요? 하락한다. 그래서 그 관점을 제가 여기 오전에 올려드렸고, 그걸 활용한다면은 숏으로 수익이 날 수 있었던 날이기도 하죠, 금요일에. 그 다음에 저항대를 못 넘었기 때문에 약세로도 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갭을 다 꽉 채웠을 때, 반등이 수급이 전환되지 않았던 거, 외국인들이 그날 계속 매도를 꾹꾹 눌러 담는 모습 나타냈죠. 선물을 지난 지난주 며칠 동안에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대량으로까지 사다가 다시 뱉어냈고, 이번에는 한 2천억 정도만 사다가 하루 종일 꾹꾹 눌러서 매도 쪽으로 눌러서 담는, 뱉어내는 요런 정도의 움직임을 계속 나타냈기 때문에 꽉 채웠어도 시원한 반등은 나오지 않겠다, 시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롱으로 접근을 한다면 굉장히 짧게 보셔야 되고, 이런 구간에서 저항대를 미리 인지해서 공략을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하락 쪽으로 좀 계속 집중된 날에 그런 관점을 올려드렸습니다. 당일 수급이 어느 쪽으로 확산이 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확산이 되지 않는다면 박스 구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날은 계속 꾹꾹 눌러서 확산까지는 아니어도 다른 쪽으로 전환이 되지는 않았던, 그죠? 그런 날이었고요. 특히나 비차익 거래, 프로그램의 비차익도 코스피가 6천억대가 넘게 나왔죠. 이거는 프로그램의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은 차익을 알아서 남기는 특징이 있어요. 현물이 고평가되면 현물을 매도하고, 선물이 고평가되면 선물을 매도해서 알아서 차익을 남기는 프로그램이, 차익을 남기지 않는 이 비차익 거래의 매도를 늘린다라는 것은 프로그램이 포지션을 잡는구나라고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차익을 남길 수 없는 거래이지만 매도를 늘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프로그램은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일까? 그렇죠? AI들은 뭘까? 지금이 매도 쪽이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프로그램 비차익 거래가 늘어났다라는 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풀어드린 결과, 이제 파생반에서 금요일에 또 이렇게 수익 인증 올려주셨습니다. 보시면 여기도 이제 저항 받는 것처럼 체크를 해서 제 1차 지지 라인에서 분할 청산 시점, 그러니까 위쭉 숏을 보시고 제 지지 라인 부근에서 이제 분할 청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쭉 계속 올려주신 분들 계시죠. 하방 관점, 그 다음에 큰 수익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당일 1억 5,800만원의 큰 수익을 실현하신 우리 회원님도 계십니다. 그 다음에 1,100만원,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시간대별로 700만원 수익 내고, 1,200만원, 1,500만원, 1,600만원, 그 다음에 마지막 종가 부근 해가지고 끝에 4,774만원으로 하루 수익을 마감하셨고, 이분은 전날 5,700만원 정도였나요? 그래서 5,600만원의 수익을 내시고 이틀 동안 합산 1억원 넘게 수익을 보셨네요. 너무 큰 수익 축하드리고요. 다른 분들도 300만원, 160만원, 21만원, 27만원, 31만원 올려주신 분들 400만원 수익 축하드리고, 저 또한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투신이 종가에 이제 1,500억 정도 선물을 매도했어요. 투신이 이렇게 주황색 바 보이시죠? 마지막에 1,500억 정도를 매도하면서 그날 합산 2,100억 선 매도로
마쳤습니다. 투신이 매도하고 야간 선물이 올라간 거죠. 환율은 지난번에 이 추세 빗각 저항대에 맞아서 급락했다가 조금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달러 선물이 이제 만기 전날 거래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5천억대 5,388억의 환매수를 진행하면서 단기 익절을 조금 한 것 같고요. 이제는 사실 달러 선물의 특징은 만기 전날과 만기에도 이미 차월물로 많이 넘어가서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만기 전날의 거래는 보통 차월물의 흐름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환율이 또 한 번 솟구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다 정도로 인식을 하면서 봅니다. 이렇게 일단 눌리긴 했습니다만 이게 추세를 꺾는 쪽이 아니라, 지금 월봉으로 보시면 환율 추세 전혀 꺾이지 않았죠. 그냥 쉬어가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이 추세대의 중간도 다 덮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 요 정도 조정받고 가는 과정에서 쉬는구나 정도지, 아직은 환율이 잡혔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임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만기 전에 청산을 하고, 또 이거는 실제로 6월물 거래가 또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솟구칠 가능성을 보셔야 되겠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FOMC 일정을 잠깐 체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FOMC 일정 보면은 이제 9월 이전에 6월, 7월에는 이제 금리 인하 확률이 낮은 상태입니다. 6월은 이제 9% 금리 인하 확률, 거의 뭐 안 한다고 봐야죠. 동결이라고 봐야 되겠고, 7월은 이제 30% 정도로 뭐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낮죠. 근데 이제 9월과 11월인데 지금 이제 대선 전에, 미국 대선 전에 마지막 FOMC가 이제 9월 18일에 있는 FOMC입니다. 이때 최소한의 한 번의 금리 인하는 할 것이다가 65%, 한 3분의 2 정도 나오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면은 미국 대선 전에는 금리 인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선 직후인 11월 5일에 미국 대선을 보고 11월 7일에 FOMC 하는데 거의 대선 직후예요. 그래서 요때 입장을 확 바꿀 것이냐, 아니면 대선 전에 금리를 인하를 한번 시켜가지고 시장을 마치 피크를 찍으러 갈 것이냐, 요때 아니면 이때 둘 중에 하나가 지금 시장의 가장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대선 전이냐 대선 직후냐예요. 그래서 과연 대선, 이거면 표심에 조금 달린 것 같기도 합니다. 워낙 파월 의장이 이 대선을 신경 쓰는 인물이다 보니까 9월이나 11월이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엄청 큰 차이는 아니에요. 어쨌든 금리 인하를 할 거라면, 그렇죠. 물론 기간이 중요하긴 한데 대선을 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도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월 때 금리 인하를 해서 마지막 바짝 끌어올려 가지고 보통 이제 미국은 우리처럼,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닌데, 미국은 증시가 곧 이제 증시의 움직임이 곧 투표의 심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요 9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 앞으로 더 올라가고 내려가는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11월 7일 FOMC에서 첫 금리 인하를 한다면 요것 또한 의도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으로는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했을 경우에는 약간 오버슈팅을 한번 보일 가능성이 시장의 의도대로 높을 것 같고요. 대선 직후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경우라면 금리 인하 후에 큰 하락 파동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는 거예요. 지금으로는 알 수도 없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 상황이 맞닥뜨려졌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봐야겠죠. 아무 생각 없이 가다 보면 그냥 얼떨결에 하다가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의견을 계속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이 이렇게 잡혀 있다라는 거, 그다음 확률이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시간 편안히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정보 공유방에 안 들어오신 신규 구독자분 계시면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톡 주소로 신청하셔서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